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능검 중급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힘내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이제 고려의 문화 들어갑니다. 고려의 문화. 문화파트 할 때 저는 진짜 재밌더라고요. 예, 왜냐면 제가 그곳을 갔다 온, 제가 아무래도 사학과다 보니까, 역사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곳을 다 갔다 왔단 말이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그곳을 딱 떠올리면 스토리가 늘 있어요. 네, 그 스토리를 떠올리다 보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에 나의 이야기를 새겨놓고 오는 것. 이렇게 말이 멋있지 갑자기. 그게 나중에까지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문화 파트 할 때마다 항상 재밌어요. 어떤 여러분들 문화 파트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한능검에서는 정치와 문화가 굉장히 중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름 같은 거 외울 필요는 없다. 사진 보고 이게 어느 시대인지만 알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갑니다. 유학, 역사, 불교, 풍수지리, 고려의 이 모습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항상 고려시대 공부할 때는 시대 구분도 먼저 알았죠. 그 시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시라고 설명드렸어요. 먼저 호족이 세웠습니다. 호족. 이 시대는요, 호족과 육두품이 세운 그런 나라잖아요. 그죠? 이 시기의 특징, 고려 전기의, 고려 초기의 특징은 굉장히 개혁적이고, 왜? 첫마음이 있으니까, 그죠? 자주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바뀌어요. 바뀌면서 문벌귀족 시대로 접어들죠. 이때가 되면은, 상당히 사대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딱 잘라내가지고 여기가 이제 1170년, 바로 무신정변, 항상 분기점 1170년, 전기하고 후기로 나뉜다라고 설명드렸죠. 무신집권기 때의 어떤 모습이었고요. 몽골과의 어떤 그 싸움 속에서 무너지고 결국 원나라, 원간섭기가 많아지면서 그의 빌부터 성장하는 권문세조, 그리고 신진사대부가 그들을 공격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요 시대의 어떤 그 흐름들을 일단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과연 그럼 그 시대, 그런 어떤 시대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문화의 어떤 그 모습들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라라는 겁니다. 아시죠? 자, 먼저 유학부터 볼게요. 이 당시 고려의 유학은요, 주로 훈고학이었습니다. 훈고학. 훈고학부터 뭔지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 유학이라고 하는 큰 바구니 안에는요, 그 안에는 고증학도 있고 훈고학도 있고 성리학도 있고 여러 가지 학문적인 어떤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훈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국에서 그 진나라 때 진시황제라고 있었어요. 진시황제가 자기 어떤 그 주장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 책들 있잖아요. 자기 반하는 책들은 다 불태워버려요. 그걸 분서갱유라고 합니다. 유학자는 막 갱속에 집어넣어서 막 죽이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진나라 이후에 한나라가 이제 들어서죠. 들어서게 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학문을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나라 때 유행했던 학문이 바로 훈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쭉 그 이후까지 연결, 송나라 당나라까지 쭉 이 훈고학이 주로 일단 그 문구를 다시 복원시키는, 다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어떤 그런 학문, 그런 학문을 훈고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여기 훈고학에는요,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좀 부족해요. 나중에 이제 성리학이 되면 요건 좀 철학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뭐 어떤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그런 게 바로 성리학이 되는 겁니다. 어쨌건 고려시대 때는 주로 훈고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이 유학 교육 기관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관학, 아무래도 국가 위주의 어떤 그 관학이 주를 이루고 있겠죠. 자, 먼저 고려 시대는 여러분들 교육 기관, 대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학교는 무엇일까요? 각각의 대학교 다 공부했죠. 고구려 시대는 소수리왕 때 태학, 발해는 국자감, 발해는 주자감, 그리고 신라, 통일신라는 신무왕 때 국학 이런 게 있었죠. 고려의 교육기관은요,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네, 중앙에는 바로 국자감이 있습니다. 국자감. 중앙에는 국자감이 있더라. 예, 교육기구예요. 그 다음에 지방에는 뭐가 있을까? 지방교육기관. 지방교육기관에는요. 지방교육계는 향교라고 있어요. 향교. 네, 이렇게 해서 교육기관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뭐 나라 세웠으니까 국가 위주의 어떤 건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이죠. 호호, 이 중기쯤 가면요, 관악이 말이죠 밀려. 어디에 밀려? 관악이 부등호 표시. 사학에 밀리네. 와우. 사학이 굉장히 융성한 거예요. 이 사학이. 자, 이 사학 유명한 사학 12도. 네. 그러니까 사립교육기관이 1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는 이제 무리 도자거든. 그런 무리들이 모인 12개의 그 교육기관. 지금도 여러분들 왜 사교육 시장, 고등학교만 해도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뭐 공교육이 있다면 사교육이 있잖아요. 사교육의 탑이 어딘가요? 이투스. 네. 감독님 왜 웃으세요? 아니 맞잖아요. 오늘 신문 보니까 매출에 보니까 뭐 이투스가 뭐 거의 한 2천억 하더구만 보니까. 예, 이투스. 그다음에 2등이 메가스터디 한 1,200 정도 하더구만. 그다음이 스카이에듀가 한 600억인가 700억인가 그렇게 신문에 봤어요. 이렇게 3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그죠? 감독님 이 많은 돈 다 누가 가져가는 거야? 우리는 뭐 이런 게 뭐야 이게 지금? 자, 어쨌든 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사학 대성학원도 있구나 이제 뭐 사학 4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면 똑같아요. 이 당시에도 이게 사학이 12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참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참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이 사학 12도를 이끌고 있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요. 그 당시도 이제 스타 강사가 있을 거 아니야. 최고 스타 강사 있어요. 이 당시에도. 이 당시 최고 스타 강사 누군지 아세요? 신승범 선생님? 최고의 스타 강사. 네, 최충이 이 당시 최고의 스타 강사였어요. 그래서 12도 중에서 이 최충의 학원 이름이 뭐였냐면 문헌공도. 예, 문헌공도.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좀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의 어떤 그 사교육과 여기 있는 어떤 그런 그 사학이 같은 어떤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예.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적인 어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헌공도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최충을 여러분들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딱 추앙했냐면 이 최충을요 해동공자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해동공자. 아유 엄청나죠, 그죠? 엄청나죠. 이 최충이 이제 하고 있는 그 학교가 구제학당이라는 곳이었거든요. 구제학당.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사학이 굉장히 발전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러니까 관악에서 지금도 이게 사교육이 너무 팽창하면 공교육에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뭐 EBS라든지 이런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있죠. 똑같아요. 이 관악에서도 지금 사학이 이렇게 지금 막 융성하니까 이에 대한 대비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가 있을까요? 장학금을 줘야죠. 예, 공교육으로 오라고 장학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양현고. 네. 양육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한 창고. 네, 이렇게 해서 장학제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구제학당이 있잖아요. 구제학당. 그거 이제 모방해가지고 우리도 있다. 그래서 전문 칠제. 이런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관악으로 이제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 당시에 그 이규보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규보 나오면 이규보가 특히 이규보 아버지가요. 이 사교육을 너무 많이 시켜요. 이규보를. 그래서
그 저기 방학 기간이 있어요. 여기도 방학이 있는데 방학 때만 되면요. 여기 저기 뭐 전국 모의고사도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 모의고사도 뭐 막 그랬거든요. 그 모의고사 때 이규보가 막 성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욕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스타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1대1 개인 과외도 시켜요. 예. 똑같아 지금하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모습들, 굉장히 교육열이 굉장히 강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의 지금 사람들이나 용어들만 좀 다를 뿐이지 비슷해요. 근데 이제 무신여권 칼을 흔들었던 그들에게 공부는 의미 없음. 네, 이러니까 이제 요 당시가 되면 이제 유학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됩니다. 유학이 많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 당연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권문세조 원간섭기. 이때 아주 쇼킹한 그런 학문이 소개가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리학이죠. 정말 시대의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성리학의 소개. 이 성리학을 소개한 인물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안향. 안향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성리학이 소개가 됩니다. 성리학은 여러분들 원래 그 송나라에서 유행했던 그런 학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원나라로 연결되었고 원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소개가 된 것이죠. 이 성리학을 수용했던 사람들, 바로 신진사대부가 되겠습니다. 신진사대부가 수용을 하더라. 신진사대부의 수용. 바로 이들이 이제 조선을 건국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은 바로 성리학의 나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학문적인 어떤 그런 비전. 그러니까 무신들이 힘은 있었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힘은 있었는데 비전이 없어요. 어떤 학문적인 어떤 그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한계였어요. 오케이? 자, 이게 유학의 어떤 흐름. 뭐 어렵지 않네요. 지금 우리 사는 모습하고 많이 비슷하니까요. 그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를 한번 보죠, 이번엔요. 고려 초기에 여러분들 뭐 실록도 있어요. 근데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뭐 구삼국사 뭐 실록이 있는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과하고요. 다음 이제 문벌귀족 시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배우지 않으니까 좋죠? 네. 자, 이 시대를 한번 볼게요. 굉장히 이 시대의 분위기는요, 사대적이고 보수적이다. 그러면 그 시대 속에서 역사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어떤 성격을 닮은 역사서가 나오는 거예요. 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벌귀족 시대야, 사대적이고 보수적이야. 그럼 그런 역사책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책이 뭔가요? 바로 삼국사기가 이제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삼국사기가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삼국사기는 여러분들 누가 쓴 책인가요? 네, 이 삼국사기를 쓴 사람은 바로 김부식이죠. 김부식이 썼고요.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죠. 현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네, 현존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뭐 국사 교과서 같은 거 삼국시대의 내용들은 대부분이 다 이 삼국사기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요, 삼국사기가 어떤 방식으로 쓰여져 있는지를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전체 방식으로 쓰여집니다. 기전체 방식. 자, 좀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기전체 방식. 자, 기전체 방식은 과연 또 뭘까? 기전체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본기, 세가, 그 다음에 뭐 지, 그 다음에 뭐 표, 그 다음에 열전, 이렇게 구성이 돼요. 본기, 세가, 지, 표, 열전. 먼저 본기는 이제 황제의 이야기야. 세가는 왕들의 이야기야. 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제도들 있죠. 그 나라의 어떤 제도들.
표라고 하는 건 그냥 표 말 그대로 시간 순으로 쭉 뭐가 있었는지, 열전은 신하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즉 기전체가 어디서 따온 거냐면 바로 여기서 따온 거예요, 여러분들. 본기의 기, 열전의 전. 요렇게 따와가지고 바로 기전체다. 바로 이거를 기전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전체는 여러분들 굉장히 방대한 역사, 정확한 역사를 쓸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경종이 전식과라는 제도를 시행했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좋아. 그러면 경종의 이야기가 뭐 본기나 세각, 왕이 얘기로 하면 이제 세각이 있죠. 자, 거기에 적히는 거예요. 자, 경종이 지시했다. 적혀요. 그다음에 지는 제도들이잖아. 그러니까 전식과, 시정전식과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에도 들어와요. 표, 몇 년도에 시정전식과 시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열전, 그걸 시행했던 뭐 신하들의 이야기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가 본기세가에도 들어가고 지에도 들어가고 표에도 들어가고 열전에 들어가고 똑같은 게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대한 내용이 되겠냐고요.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겠죠. 그 보여지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수정하고 덧붙여지니까 굉장히 방대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전체는 주로 국가 주도의 어떤 그 편찬 사업 할 때 바로 이런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국사기가 바로 이때 굉장히 어떤 사대적이고 보수적인 그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졌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국사기를 보면 여러분들 상당히 신라 중심적인 어떤 그런 역사 내용들이 많아요. 고구려라든지 백제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이게 잘려나갔죠. 예,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왜? 여러분들 김부식이 묘청의 성현천도 오늘 진압했던 인물이잖아요. 그죠? 그때 김부식의 의식, 신라기에 쓴 의식 굉장히 강하죠. 그런 것들이 투영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문화유산 역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즘 과연 뭐 이제 김부식 삼국사 이게 완전 신라 중심의 어떤 그런 역사가고 역사책이냐라고 하는 논란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건 분량적으로 볼 때는 신라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국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신집권기. 이때는 여러분들 몽골과 맞서 싸워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죠? 몽골과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 무신집권기, 몽골과 맞서 싸워야 되는 대몽항쟁의 시기. 자,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외침을 당할 때는요,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되는 어떤 이론이 필요하죠. 그때 역사가 굉장히 많이 소환이 돼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어떤 그 자부심을 갖겠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요즘도 여러분들 사실은 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역사 속 위인들을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공감이 간다고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막 뜨거워진다고요. 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사에서 어떤 그런 응원을 좀 받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당시 역사서 대표적인 역사서가 뭐가 있느냐? 자, 먼저 해동고승전이 있어요. 해동고승전. 해동고승전은요, 각훈이라는 인물이 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주목할 만한 책이 뭐가 있냐면 바로 동명왕편이 있습니다. 동명왕편. 요거는 이제 중요하죠. 이 동명왕편을 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규보예요. 이규보의 동명왕편. 동명왕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동명왕. 동명왕이 누군지 아는 사람? 바로 고주몽이에요. 주몽. 고주몽이에요. 즉, 이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떤 그 고구려의 역사 있잖아요. 바로 고구려의 역사를 부활시키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몽골과의 어떤 그 외침, 어떤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바로 이런 고구려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구축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제가 좀 편하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시대 분위기 속에 자꾸 좀 어떻게 보면 억지로 연결시키는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동명표이 왜 나왔지? 이렇게 연결시키려면 이렇게 아무래도 이게 좀 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동명편.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원간섭기. 원간섭기는 진짜 완전 스트레스. 이 당시 어떤 우리 어떤 그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 일단 지금 몽골 때 항복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 우리 민족은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야. 왜?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단군 자손이야. 단군의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 나온 책이 뭐였냐면 바로 유명한 책이죠. 드디어 나옵니다. 삼국유사. 네, 삼국유사. 이 삼국유사 썼던 인물은 바로 네, 일연입니다. 일연.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여러분들. 제왕운기. 이 제왕운기 역시 이 이승유의 제왕운기가 있는데 이 두 책의 공통점이 있다고요. 그 공통점이 뭐다? 바로 단군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러네요. 원간섭기 뭔가 좀 이렇게 우리 어떤 그 정통성, 뭐 위대함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군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얘기했지만 그 제가 왜 맨 처음에 그 역사 주도 세력을 써놨고 그들의 어떤 성향을 썼는지를 아시겠죠?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 외에 걸맞는 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을 좀 시키시라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불교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고려 초기 불교 딱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왕건이에요, 왕건. 자, 이 왕건 같은 경우 왕건이요. 그 유훈을 남겨요. 유훈을. 그게 뭐였죠, 여러분들? 유훈을 남긴 게 바로 왕건의 후뇨 10조. 이 후뇨 10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불교 잘 챙겨라 이런 얘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연등회와 팔관회 이거 굉장히 잘해라 라고 나옵니다. 연등회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어렵지 않아요? 막 연등행사 우리도 지금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보면 왜 거리바닥에 연등 막 붙이잖아요, 그죠? 그런 연등회 자주 하고 팔관회라고 하는 건 이건 좀 도교적인 어떤 색채가 좀 강한 그런 행사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런 거 자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성종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성종 때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누구예요? 이 사람의 권위를 잘 받아들이죠. 유학자입니다. 바로 최승로. 이 최승로의 시무책, 최승로의 시무책, 시무 28조에 따라 가지고 연등회 이거 있잖아요. 연등회 빠바바바바 이거 줄입니다. 팔관회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최승로는 여러분들 유학자거든요. 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너무나도 많은 이런 어떤 그 불교적인 어떤 그 도교적인 어떤 이런 행사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좀 있더라. 성종 때 되면 이제 최승로의 어떤 그 모습은 상당히 어떤 그 유교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짝 이 앞에 있는 왕건 시대에 비해서는 불교가 살짝 위축되는 모습. 하지만 여러분들 고려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뭐 이런 어떤 시도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고려는 불교의 나라예요. 자, 그래서 중기로 옵니다. 자, 중기로 오면 이제 대표적인 승려가 등장을 하죠. 그 대표적인 승려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자, 이 의천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종파를 형성을 했냐면요, 의천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천태종. 네.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천태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의천이 한 것 중에선 의천이 당시 어떤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고 그래요. 자, 교선통합이라고 합니다. 교선통합.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자, 우리는 이미 통일신라 시대 승려 배웠습니다. 불교의 대중화에 애썼던 대표적인 인물 무예가를 탁 하면 춤을 추면서 그 민중들과 함께했던 바로 그 승려가 바로 원효였습니다. 그죠? 원효는 원흉회통사상 하나로 다 아우르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신문화쟁론 다 아우르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 어떤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의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쪼개지고 나눠진 어떤 그 불교 종파들 있잖아요. 이걸 하나로 묶으려고 해요. 대표적인 게 교종과 선종이란 말이에요. 교종은 제가 뭐라 그랬죠? 교리. 글을 통해 가지고 읽어가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야.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종은 뭐예요? 선종은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야. 근데 이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의천은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이에요. 교종이 먼저야.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이에요. 그 교리가 뭐였냐면, 교선 통합의 교리가 뭐였냐면 바로 이런 교리가 있었죠. 바로 정, 해, 쌍, 수. 정의쌍수래. 정의쌍수는 저 다음에 나와야 돼요. 네. 바로 교관 겸수입니다. 교관 겸수. 자, 교종 중심, 이 교종이야. 관은 뭐냐면 직관이야. 문득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선종이죠. 교종과 선종을 같이 해. 근데 겸해서 수행해야 된다. 교종과 선종을 겸해서 수행해야 된다. 근데 앞에 글자는 뭐예요? 교종이죠. 그러니까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이런 것들을 지금 의천이 하고 있더라라는 것. 중기 어떤 승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건 이제 어떤 통합이냐면 요 교선 통합. 이 의천의 그 교선 통합은 이게 의천이 왕자예요, 왕자. 당시 고려는 이래. 왕족들이 막 불가에 막 출가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고려는 불교의 나라라고요. 근데 이 교선 통합은 상당히 화학적 결합, 아니 물리적 결합, 물리적 통합.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이렇게 나 왕자야, 다 통합해. 안 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통합은 됐는데 결국 의천이 죽고 나서는 다시 또 쪼개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어떤 통합이었다는 얘기야. 이거를 완성을 시킨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진울입니다. 보조국사 진울. 자, 이 진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조계종. 진울은 조계종입니다. 조계종.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그 불교 종파에서 굉장히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천태종과 조계종이거든요. 이게 이때 만들어졌네. 고려시대 때. 그게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 안국동에 가시면, 서울 안국동에 가시면 조계사가 있잖아요. 거기가 본산이에요, 본산. 조계종이 본산. 네, 다 연결되고 있죠. 이 진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당시 어떤 그 불교의 어떤 타락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좀 막아보자라고 해서 수도원, 왜 기독교의 수도원 운동 있잖아요. 같이 모여가지고 노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었죠. 그와 유사한 모습을 이때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결사운동이라고 그래요. 같이 모여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죠. 이걸 결사운동이라고 합니다. 결사운동. 자, 그 중심이 됐던 절이 어디였냐면 바로 수선사예요. 그래서 수선사 결사라고도 합니다. 진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요, 선교 통합이에요. 선교 통합. 앞에 있었던 의천과 좀 다르죠, 여러분들. 통합은 통합인데 선종 중심의 통합이에요. 그래서 이때 나온 교리를 보면요, 바로 아까 제가 썼었죠. 정해 쌍수. 그리고 돈오 점수. 이런 게 있어요. 자, 볼게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정, 선정에 이르는 거야. 선종이지. 해, 지혜야. 이거는 교종이야. 선종과 교종을 쌍 함께 수행해야 된다. 사실은 저 앞에 있었던 의천의 교광겸수와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무엇 중심의 통합이냐? 여기는 선종이 먼저 나오잖아. 그죠?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이라는 얘기야.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야. 도노 점수는 뭐예요? 도노, 문득 깨달음이야. 문득 깨달음.
문득 깨닫고 점진적으로 수행한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문득 깨달음.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문득 깨달음은 선종이잖아. 점수 계속 공부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는 교정 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죠. 도노 점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노 점수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도 논란이 돼요. 지금까지도 그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고 했던 그 유명한 스님 계시죠.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이 그랬거든요. 도노 점수 잘못됐다. 오, 도노 점수 잘못됐다. 궁금했어요. 과연 정말 이거 유명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떤 논쟁을 하시는 걸까라고 했더니 성철 스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도노 깨달았어. 그럼 끝이야. 그럼 끝이라고. 깨달았는데 계속 수행을 하라고? 그럼 깨달은 게 아니지. 어허, 또 이렇게 듣고 보니까 또 그렇기도 하죠, 여러분들. 깨달았지만 계속해서 정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진울. 그리고 현대의 성철 스님. 깨달았어? 그럼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깊은 이게 다 내공들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그렇구나.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도노 돈수를 얘기하세요. 도노 돈수. 예? 깨달았으면 그걸로 딱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어떤 그 분들이 이야기하신 것들이 과거에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 지금도 고민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 진울의 성교 통합은요, 이건 화학적 통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융합이 될 수 있었죠. 이 진울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혜심. 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이 혜심은 뭘 주장했냐면요. 바로 유학과 불교가 일치하는 게 꽤 많다. 그래서 유불 일치설. 유불일치설을 또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혜심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향후 어떤 그 성리학과 불교가 이렇게 하나로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구축해 놓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울, 혜심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대. 말기에 있는 불교인데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풍수지리 한번 볼게요. 풍수지리. 자, 역시 마찬가지로 또 여기도 이제 왕건이 또 등장을 해야 돼요. 예, 왕건이 등장합니다. 왕건이 등장합니다. 왕건의 정책 중에서 여러분들 또 역시 마찬가지로 훈요 10조. 네, 훈요 10조. 얘 보면 여러분들 서경 길지 평양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서경 길지설. 네, 바로 이런 서경 길지 평양이 중요해. 그러니까 잘 챙겨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면서 나중에 여러분들 어느 사건으로 연결될까요? 서경길지 이런 게 연결이 되면서 나중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으로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잘 알잖아요. 그 김부식세라고 기경파와 부딪혔던 사건이잖아요. 결국은 지지요. 결국은 패배하게 됩니다. 어쨌건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단 진압이 되면서 그 이후에는요 어떤 풍수지리가 더 힘을 받냐면 남경길지설. 남경길지설이 또 힘을 받아요. 이 남경은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 고려의 삼경이라고 합니다. 개경, 서경,
남경. 원래 이제 동경, 경주가 있었는데 동경이 이제 빠지고 남경이 되는데 이런 남경 길지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죠. 남경이 어딜까요? 지금의 서울이에요. 지금의 서울. 이런 것들이 이제 길지설이 쭉 연결이 되면서 요게 이제 나중에 바로 한양으로 연결되는 거죠. 한양을 세우는 조선 건국. 신진 사대부가 바로 이 조선을 건국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뭐 저기 뭐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조선 건국 과정에서 그 무학대사 굉장히 큰 역할 하잖아요, 그죠? 그 이성계의 어떤 그 스승과도 같은 어떤 그런 역할 하는데 이성계가 이렇게 무학대사가 이렇게 도읍지를 정하러 가는 거죠. 정하러 가는데 그 앞에서 저기 할아버지가 소 끌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막 소를 막 화를 내 소한테. 잘 들어봤더니 무학대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할아버지가 막 화를 내는 거야 소한테. 에이 이놈의 무학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조금만 더 가면은 좋은 곳이 있는데 막 화를 내는 거야. 무학대사가 내 이름이야? 소가 내 이름이야? 라고 하면서 뭐지? 라고 해서 그 노인한테 물어줘. 노인분 이곳에 좋은 곳이 있습니까? 도읍지로 좀 좋은 곳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기서 한 10리만 더 가면 좋은 데가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곳에서 10리를 더 가라. 갈 왕자 10리 해서 왕십리. 그래서 지금 그 왕십리에서 쭉 한 10km 가면은 경복궁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다 지금 풍수지리와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려시대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 시험에 꼭 나올 만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조 육두품 시대 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벌귀족 시대 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정말 중요하죠. 네, 요거 쭉 정리해 놓으시고요. 네, 현존 우리나라 최고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려, 의천.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천태종과 교관겸수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신 요 시대 때 와서는 역시 또 진울. 너무 중요하죠. 진울의 조계종, 그 다음이 결사운동, 결사체를 했다는 거, 그리고 정희의 쌍수와 그리고 도노점수의 교리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리학, 성리학 완전 중요. 왜? 조선의 토대가 되니까 바로 안양이 소개를 했고 이걸 수용한 인물들이 바로 신진 사대부다라고 하는 사실 봐주시면 되고요. 삼국유사 완전 중요해요. 왜? 바로 단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됐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려의 문화 파트 끝났습니다. 1편이 끝났다고요? 아직 2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2편이면 이제 끝난 거야. 고려 시대 끝난 거야. 거의 한 2000년의 역사 중에서 한 1500년의 역사를 딱 끝내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고려 다음 시간 만나보겠습니다.